코스피가 다시 1600을 찍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코스피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 지난 4월 13일부터 한 16일 동안 한 4일 동안 전체 코스피가 상승한 폭이 8.5%, 코스닥 또한 8.6%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4일 동안. 뭐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의 2주간의 휴전 합의였죠. 미국하고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긴장감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진 데다가 국내 기업들의 그 호실적 기대감이 매수세를 좀 자극한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의 핵심 동력은 사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완화 부분인 것 같아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환율이 안정될 거고 또 외국인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서 성장주라든지 밸류 확장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번 반등에서 좀 선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꺾이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귀환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 연속 순매도했거든요. 3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총 63조 원이 넘으니까요. 이 돈이 코스피를 짓눌렀던 거잖아요. 근데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5조 원 넘게 샀으니까요. 세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모멘텀이에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의 약화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이익 모멘텀 강화에서 좀 주로 기인하거든요. 하지만 4월 이후에 코스피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772조 원으로 3월 말 대비해서 약 20% 상향됐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증권가는 어디까지 좀 보고 있는지를 말씀 좀 드리면 현재 코스피의 가장 강력한 1차 저항선이 6280에서 6300포인트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분기 고점이었잖아요. 당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된 그런 지역이었고 만약에 코스피 6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6450에서 650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보수적인 전망인데 더 과감한 전망도 있어요. KB증권 같은 경우에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부상할 거다. 그러면서 올해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까지 가시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코스피의 어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50% 이상, 한 750조 뭐 이렇게 달성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뭐 물론 변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핵심 변수가 HBM이라든지 또 AI 수요에 대한 둔화 그리고 뭐 공급에 대한 제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같은 요 네 가지 정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업황은 아직 상승 사이클이 진행 중이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나 돼야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2월 말에 코스피 6000포인트 부근에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값이 10배 수준이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코스피 선행 12개월 PER 값이 7.3배, 7.4배 정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지금 코스피는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싼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 판단은 이번 반등은 단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반등의 초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건데요. 이유는 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돌아왔잖아요. 63조를 팔고 이제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이 흐름이 계속되는 한 지수는 지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인 거죠. PER 7.3배 이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매수 전략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6,280에서 6,300 정도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미국하고 이란 협상의 어떤 데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며칠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할 때 분할 매수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증시가 반등하면서 어떤 주식을 노려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돈의 흐름은 어떤 주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 지난 3월 미국하고 이란의 충돌 이슈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40조 넘게 팔아치웠어요. 하루에 5조 원 이상 던진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18% 정도 빠졌죠. 4월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휴전 합의 또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달 들어서 15% 넘게 상승했으니까요. 또 외국인이 현물에서 한 6조, 선물에서도 거의 한 5조 원가량 매수하면서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이게 지금 반등의 핵심 동력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예요. 압도적인 1순위입니다. 외국인의 이달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원가량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도 약 2조 원가량 사들였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이 외국인 순매수 1등과 2등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320억 달러 이상 달성을 하면서 300억 달러를 넘긴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또 메모리라든지 AI 인프라 밸류체인 쪽에서의 재평가가 정당화되고 있고 또 TSMC 쪽에서의 1분기 매출 서프라이즈도 국내 대형 기술주였던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오른 게 아니란 거죠. 메모리에서 소재라든지 또 MLCC 그리고 기판이라든지 광통신 이런 쪽으로 인해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의 장비 그리고 뭐 광통신이라든지 또 IT 하드웨어 종목들이 기관들에게 굉장히 집중 조명을 좀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 쪽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담고 있는 섹터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이라든지 뭐 2차전지 그리고 원전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글로벌 군비 증강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방산주 역시 실적 시즌에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집중했었던 건 조선 섹터예요. 이 섹터도 외국인들이 지속 매수 중인데 HD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하나오션 또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외국인 순매수 목록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조선이라든지 방산을 선호업종으로 지목을 했고요. 조선은 결국 실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강조를 했으니까요. 네 번째는 건설과 증권 그리고 해운 섹터인데요. 외국인은 현물 매수의 중심은 반도체였고 건설이라든지 또 뭐 금융 그리고 증권 뭐 화학으로도 자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주는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 증권주는 거래 대금에 대한 어떤 증가를 통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기관도 한번 볼까요? 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구조로 전개되는데요. 기관이 대형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지수형 ETF 상품 중심으로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는 반도체 장비하고 광통신 또 AI 인프라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들의 자금을 좀 집중시켰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 한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 결과죠.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화될 수 있고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단기 조정이 오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의 실적인 것 같아요. 향후 시장은 실적과 또 업종별의 어떤 차별화 장세로 접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처럼 전 종목이 모두 다 오르는 그런 장세는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이에요. 기름값이 내려가면 환율이 안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자금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몸값도 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지금 환율이 1,500원 밑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정리해보면 지금 돈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압도적 1순위로 사들이고 있고 여기에 확산되는 광통신이라든지 또 AI 인프라 밸류체인 그리고 방산, 조선, 건설, 증권 이런 순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장에서는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흘러가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를 쓸어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단계로 관련된 중소형 밸류
밸류체인까지 수혜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죠. 물론 협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올해 초만 해도 코스피 7,001만 간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올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시나요? 올해 초만 해도 코스피가 5천 넘어서 1만 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정말 컸잖아요. 근데 뭐 2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터졌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폭락하고 외국인도 40조 넘게 매도했고 3월 한 달 동안 지수가 거의 18% 가까이 빠지면서 큰 충격을 줬죠. 뭐 4월 들어서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코스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서 7,000에서 7,8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말씀 좀 드립니다. 근거 당연히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코스피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750조를 넘어갈 거거든요. 작년 307조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한 그런 수치거든요.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합쳐서 올해 영업이익이 500조를 넘는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몇 조였냐면 200조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진행사항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500조 시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코스피 PER 값이 7배 중반에 있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싸다는 거죠. 기업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코스피 상단을 7,800포인트까지 제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때 코스피는 박스권, 그러니까 6,000에서 7,000포인트 정도로 달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단기 증시 전망이 이제는 전쟁에서 실적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코스피가 5,700에서 6,400 정도 예상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단기 전망이고요. 중동 협상이 진전이 되고 또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시즌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6,000에서 7,000 이 레인지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주의 시나리오예요. 노란불의 시나리오인데 코스피가 5,000에서 6,000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협상이 다시 깨지거나 또는 반도체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 환율이 다시 1,500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 조정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변쟁 이후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훼손되었지만 이익에 대한 추정치 하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좀 강하거나 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섹터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수 전체가 오르는 장은 점점 끝나가고 있고요. 종목 선별에 대한 싸움으로 시장이 전개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코스피 7,000포인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거는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에 있고 PER 값도 코로나 때보다도 싸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살아있고 다만 중동 변수라고 하는 외부 충격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인 것 같아요. 지수가 7,000포인트 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안 오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수가 6,000포인트에 멈춰서도 좋은 종목을 잘 담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것처럼요. 4월 현재 코스피의 PER 값이 7배 중반으로 역사적인 평균보다 낮습니다.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도 한국 시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직 기회는 있다는 얘기죠. 다만 한 번에 몰아넣지 마시고요. 시나리오별로 분할을 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올해 같은 변동성 장세에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섹터와 주식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는 3-4개 정도로 말씀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하고 AI 인프라 섹터예요. 일단 반도체는 항상 1등입니다. 올해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변함없이 반도체니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올해 2026년 반도체 투자의 키워드는 밸류체인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소재라든지 부품 그리고 장비 생태계 전체로 눈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광통신 쪽에서의 공급망을 장악하려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CS라든지 또는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기가레인 같은 국내 통신 장비라든지 광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광통신이라는 거죠. 반도체 칩하고 칩의 사이 또 서버하고 서버의 사이를
전기를 빛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게 앞으로 AI 인프라의 핵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나 아니면 CS라든지 기가레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 테마에 수혜주죠. 이제 AI는 단순히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행동하고 일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흐름을 타는 게 올해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섹터는 건설하고 원전 쪽인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시작점이니까요. 올해 건설주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보면 올해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대우건설은 올해 1월달 기준으로 600%가 넘었고요. 현대건설 150%, DL-ENC도 140%,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유 첫 번째는 원전이거든요. 두 번째는 중동의 재건이고요. 그러니까 원전부터 얘기하면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중에서 2,000억 달러가 원전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DL-ENC라든지 대우건설이 핵심 원전 수혜주로 부상했으니까요. 미국이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건데 한국 건설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원전 관련주의 핵심은 어떤 원자로의 핵심 설비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쪽에서의 EPC 그러니까 뭐 설계, 조달, 시공 같은 이런 쪽에서의 강자 기업을 고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 그리고 설계 쪽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기술이 사실은 대장주죠. 두 번째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종전이 되게 되면 이란 재건 플랜트 수주 규모를 통해서 아마 규모가 굉장히 많으니 커질 건데 수조 원대에 달할 거잖아요. 또 중동의 플랜트 경험이 풍부한 DL-ENC라든지 삼성 E&A가 직접 이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원전 발주 확대라든지 또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당연히 참여할 거고 또 중동 재건 사업으로 향후 성장성도 크게 높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건설 섹터라든지 지금 재건 원전 관련돼 있는 이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목은 삼성 E&A라든지 뭐 DL-ENC 같은 이런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은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서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좋으시겠죠. 세 번째 섹터는 방산이에요. 방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군비를 눌리고 있는 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정말 5년짜리 내지는 10년짜리 흐름이거든요. 올해 방산업종의 핵심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없어졌어요. 이름이 LIG 좀 어려운데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이 세 종목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구조는 상저하고의 수주 기반 성장이 더해져서 2027년, 2028년도 역시나 폭발적인 이익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수주 기반 산업의 특징은 지금 계약을 따놓게 되면 2년이나 3년 뒤에 실적이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있는 방산주는 앞으로 2, 3년 동안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가 방산 섹터 쪽에서 핵심입니다. 조선도 HD현대 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도 군함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네 번째 섹터는 금융하고 증권 섹터입니다. 또 놓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올해 2026년 핵심 투자 유망 섹터 중에 하나로 금융이라든지 증권이 좀 꼽히고 있는데 고배당주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사 쪽에서의 수익이 바로 올라가잖아요. 요즘처럼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증권주가 조용히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밸류업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 확대 같은 게 더해지면 증권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주 쪽에서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뭐 NH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주들이 안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요. 좋은 섹터를 골랐다고 끝이 아니죠. 그 섹터 안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요. 테마만 보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반드시 해당 기업의 수주에 대한 현황,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재무 같은 어떤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접근 말씀드립니다.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에 하루하루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요즘 시장을 보면 사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아침에 계좌 열어보기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 또 밤새 널뛰는 미국 증시하고 환율 보느라 선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처럼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장은 사실 투자자들의 멘탈을 털어내기 참 정말 쉬운 구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하루하루 요동을 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눈앞에 닥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죠. 당장
가장 코앞으로 다가온 4월 21일 그리고 22일 중동 지역의 2주간의 휴전이 종료되는 시점이잖아요. 여기에 4월 말에 다가오는 미국의 전쟁 권한법에 대한 시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라든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충격, 또 미국의 금리나 지연 우려까지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이 정말 너무나도 매섭습니다. 그런데 밖은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우리의 안방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4월 7일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건데요.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기업들의 체력, 특히 AI하고 반도체를 필두로 한 핵심 산업의 실적은 숫자로 증명될 만큼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복잡한 건 필요 없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휴전 모멘텀 이후에 실질적인 체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한 가장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낸 2주간의 일시적인 휴전 덕분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전의 유효기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시장은 이미 전쟁의 어떤 중단이라고 하는 호재를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6천선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되는 종목으로 압축하셔야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시장을 깜짝 놀래켜 죠.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실적 깡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대형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하고 안보가 2026년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죠. 바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국방이잖아요. 최근 발표가 된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섹터 바로 원전하고 방산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각국의 어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는 체코라든지 미국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이미 기술력 인정받았거든요.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성비 굉장히 좋고 성능이 확실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이런 성장이 확정된 섹터를 저점에서 모아가는 뚝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분할 매수를 투자의 철학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가가 오를 때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기계적으로 나눠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일정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매달 5회에 걸쳐서 5달 동안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평단가를 낮추며 더 싸게 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도 이미 일부는 수익권이라 마음이 좀 든든하고, 결국 분할 매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위험을 시간으로 쪼개는 전략이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딱 기계처럼 실행하는 그런 핵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변동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된 분들에게는 이 변동성은 정말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 선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벌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속상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하루하루 투자가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가장 불안한 이유는 사실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낸 이란과의 휴전 기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 녹화하는 날이 4월 20일인데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시장은 이미 휴전이라고 하는 호재를 먹고 코스피가 6천선 위로 올라왔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뉴스가 아니라 실적이라고 하는 지도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을 보여준 그 엄청난 숫자 보셨잖아요. 전쟁통에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은 결국 살아남으니까요.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보다는 이번 1분기 성적표가 확실하게 찍히는 반도체, 또 AI 인프라 같은 핵심 대장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시장의 노이즈하고 추세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가가 3% 올랐다가 또 3% 내리고, 이런 부분들에 일희일비하면 멘탈이 사실은 버티지 못할 거거든요. 사실 그건 노이즈. 우리가 봐야 할 건 추세를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지금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에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월의 폭락은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 충격 때문이었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사라져서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킬 때 기업의 어떤 본질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우량주들의
기초 체력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기다림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버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매일매일이 지옥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 조정장에서 값싼 매물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관점을 바꾸면 시장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은 K방산 수출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에너지 안보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해거든요. 지수가 흔들려도 이쪽은 방향성이 위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올라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하락은 파도가 잠시 뒤로 물러난 것에 불과하죠. 다시 더 큰 파도가 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하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도 종목도 아닌 내 마음속의 조급함입니다. 남들 벌 때 못 벌었다라고 하는 소외감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또는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던지는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6천선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시장의 복원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고요. 곧 다가올 지정학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결국 제자리 찾아갈 거거든요. 오늘 밤에는 주식장을 끄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택한 그 좋은 기업들이 밤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매일같이 바뀌는 숫자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나만 길을 잃은 건가 싶어서 가슴이 좀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누군가의 확신 있는 한마디가 절실했었던 분이라고 하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막막한 안개 속을 뚫고 갈 확실한 나침반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매주 목요일 8시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과 멘탈을 통째로 바꿔놓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진짜 수익으로 가는 길 이번 무료 특강에서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특강 시간에서는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황과 섹터 진단입니다. 증시라고 하는 큰 숲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 속에서 수익이 터질 알짜배기 나무를 골라내는 디테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 공략법도 말씀드릴 겁니다. 암호화폐 이제는 필수죠.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맥점까지 짚어드릴 거고요. 혼란스러운 시장에 무너지지 않도록 4번째, 멘탈까지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중 대응할 수 있는 텔레그램 커뮤니티방 입장권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이 험난한 여정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가 20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20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삼성전자의 52주 범위, 52주 중에서 가장 낮았었던 금액이 한 5만 2천 원 정도였고요. 가장 높았었던 금액이 지난 22만 8천 원 부근까지 올랐었던 상황인데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상승은 한 300% 상승을 했고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된 체질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 여기서부터가 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36명의 삼성전자의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들 모두 매수 의견이고 단 한 명만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28만 4천 원입니다. 목표 주가 중에서 최고치를 나타낸 증권사가 KB증권인데 36만 원까지 나타냈고 최저는 14만 원 정도 보이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20만 원이었었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까지 무려 60% 이상 올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신호냐면 반년 만에 목표 주가를 2배 가까이 높인 거예요. 현재 주가가 한 21만 원 정도에 있다 보니까 21만 원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평균 뭐 한 28만 4천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거의 한 3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건지 3가지를 좀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지금 4월 현재 메모리 재고가 한 2주 내외밖에 안 잡혀 있고요.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고 또 2분기 서버 D램이라든지 기업용 SSD 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D램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50% 오를 거다. 낸드 가격도 거의 한 190%가량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해서 16배 증가한 77조에서 80조가량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0%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2개 중에 하나가 거의 순수한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역대급입니다. 두 번째는 HBM4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 HBM이니까요.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을 한 거죠.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대폭 개선될 전망이고 HBM4E의 경우에도 올해 중반 이후에 고객사한테 샘플링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삼성전자의 HBM 출하 증가율 전망치를 거의 150%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110%였으니까 정말 더 크게 상향 조정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반격의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 파운드리 부분 쪽에서의 흑자 전환 목표 시기를 원래는 2027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한 2026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올해 1분기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지금 현재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기적인 흑자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2나노 관련 수주량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주요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 고객사들하고의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4월 21일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한 21만 원대에 있으니까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가 28만 4천 원이거든요.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죠. 물론 KB증권 같은 경우에 36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서 21만 원에서 36만 원까지는 거의 6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여력이잖아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2분기가 역대급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HBM4에 대한 본격적인 수익화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2분기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거기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지금 한꺼번에 터지는 구간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맥쿼리 증권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00조가량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올해 한 240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존의 전망치보다 지금 30%에서 40%를 더 높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물론 5월에 있을 삼성전자 쪽에서의 총파업이라든지 또는 수율 문제는 꼭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은 언제나 기대, 리스크 둘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을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4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SK하이닉스가 지금 4월 2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한 117만 원 정도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52주 신저가는 18만 원 정도 있었고요. 신고가는 117만 원까지 1년 만에 SK하이닉스도 18만 원대 있었던 주가가 117만 원까지 무려 500% 넘게 상승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상승 곡선이죠. 올해 SK하이닉스 주가는 올 연초에 6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거의 80% 급등한 상태거든요. 이제 핵심인 1분기 실적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1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녹화하는 날이 4월 21일인데 며칠 있으면 실적 발표합니다. FN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는 매출은 50조, 영업이익은 34조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 넘게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36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키움증권이라든지 유한타증권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전망을 40조 원까지 더 끌어올려 잡았으니까요. 유한타증권은 40조, KB증권도 40조, 미래에셋증권도 40조 이렇게 가능하다고 증권사들이 연이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만에 작년에 벌어들였었던 전체 이익이 47조 원이거든요. 그거 버금가는 실적을 낼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년치 이익을 석 달 만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디램 가격에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인 거거든요. 올해 1분기 디램의 평균 가격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최대 100% 급등했고요. 디램 매출 같은 경우에 전체의 76%를 차지하면서 실적을 최대한 끌어당기는 그런 견인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요 70%입니다. 영업이익률이 70%는 사실 TSMC의 이익률도 앞지르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반도체 만들어서 팔면 10개 중에 7개가 순이익이란 얘기거든요. 이런 구조는 사실 역사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HBM하고의 독점적인 지위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3 2단을 개발을 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엘에 대거 납품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또 HBM4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현대는 전망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핵심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자리, 이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의 핵심이잖아요. 세 번째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실적에 발목을 잡았었던 낸드 플래시 부분도 1분기 가격이 70%에서 80%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40에서 60% 이상 회복됐습니다. 실적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낸드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길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실적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한 20% 수준까지 지금 뛰어오른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 아닐까요? 먼저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CT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70만 원, 하나증권은 160만 원, 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주요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부근에 형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또 장기 공급 계약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훌쩍 뛰어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150만 원 정도 부근에 있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가격대보다 뭐 20%에서 30%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KB증권이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한 25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240조 또 구글의 240조 두 빅텍 기업들의 이익보다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수치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추월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텍 기업들이 SK하이닉스하고 사실은 3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할 거다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계약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실적에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일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150만 원을 향해서 충분히 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오늘 녹화하는 날이 4월 21일인데 4월 23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핵심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가이던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 40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미 예상 범위잖아요. 중요한 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입니다.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고 하면 주가는 추가 상승할 거고 반대로 경계의 시그널을 주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하시고요. 분할 매도 그리고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시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CT증권이 얘기했던 170만 원 그리고 하나증권이 얘기했었던 160만 원의 어떤 최신 목표 주가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 있어서 뭐 3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았다고 하는 점에 중장기 상승 여력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에 장비주들 또한 들썩였는데요.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왜 소부장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 핵심은 AI 열풍으로 반도체 판이 커졌어요. 또 모든 영역이 다 같이 성장하는 확장형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PC라든지 뭐 스마트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는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 사실 몇 년씩 굉장히 길게 투자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저는 한 2027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의 기회가 아직 한 1년 정도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 하나만 믿고 진행하기보다는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부장 쪽에서의 비중을 한 50% 정도까지는 좀 과감하게 늘리는 분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소부장 투자의 핵심 원칙은 고객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평택의 P4라든지 P5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청주라든지 용인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공장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장비, 부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부장 기업들을 적절하게 골라내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돈이 몰리는 곳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부장 종목 몇 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소부장 종목은 HBM 시대의 최강 수혜주인 한미반도체입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누가 뭐래도 소부장의 대장은 한미반도체니까요. 핵심이 TC본더를 통해서 HBM을 만들 때 수직으로 층층이 쌓는 그런 필수 장비인 거거든요. 현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HBM 쪽에서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한미반도체 장비 발주는 무조건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요. AI 서버 수요 덕분에 수주 잔고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올해 주가도 올해 들어서 한 100% 이상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대장주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예요. 반도체의 그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쪽에서의 전문 기업이죠.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이 장비의 중요성이라든지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요. 가장 큰 호재는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에 장비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2026년 초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물량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연 매출 1조 원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공장 단독 공급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ALD 장비의 강자인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반도체 쪽 관련되어서 소부장 할 때 몇 번 강조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큰 영향 때문에 증작 장비 분야에서 실적이라든지 또는 수익성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층 쪽에서의 증착 기술이 2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 굉장히 필수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영역 쪽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 4월 21일 녹화하는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 진행될 때 전개해야지 이걸 따라 들어가면 급등할 때 따라가 들어가면 굉장히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소재 분야의 양대 산맥인 동진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이에요.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쪽도 수혜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밑그림을 그릴 때 쓰는 핵심 재료가 EUV 감광액이거든요. 이거 국산화시켰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시가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바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소재는 계속 소모될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의 어떤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닐까 싶고, 다섯 번째는 AI 서버 기판 쪽에서의 숨겨진 강자 이수 페타시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서버라든지 가속기에 꼭 필요한 고성능 기판 만드는 곳인데 최근에 12%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적을 좀 냈고요. 빅텍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워낙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니까 부품주 중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가장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의 후공정 독점적인 소부장 대장주, 원익 IPS는 삼성의 텔러팹 수혜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성장주, 동진세미캠하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매출이 따라오는 안정적인 소재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AI 서버 기판 쪽에서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부품주, 소부장은 사실 대형주보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섹터별로 분산해서 실적 발표 시즌의 숫자를 확인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AI 로봇
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반도체 다음 병목은 어디서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병목 관련돼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한 3-4가지 정도로 병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병목은 전력 쪽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입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전력 공급의 어떤 병목 현상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가동률을 늦추고 이렇게 되면 다시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칩은 이제 충분히 만드는데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투자 전문지 밸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AI 데이터 센터는 지어질 거고 막대한 전력 부하는 현실화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발전 설비라든지 또는 전력망 장비 업체들이 해결사로 부상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하는 섹터는 전력기기라든지 뭐 변압기 그리고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이죠. 올해 2026년 투자 유망 산업으로도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라든지 뭐 원전, 유틸리티를 얘기하는 증권사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섹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병목은 광통신으로 데이터 고속도로가 막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가장 뜨거운 핫한 섹터인데요. 지난번에 전신왕 CEO가 GTC 2026에서 광학 컴퓨팅 인터커넥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미래 핵심 기술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광학 컴퓨팅 인터커넥트. 관련 기업 주가가 그로 인해서 좀 불기둥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국내 코스닥 기업 중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무려 3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왜 광통신이냐면 AI 반도체 칩 성능은 고도화되어 있는데 기존 네트워크로는 트래픽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광통신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서 이 병목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예가 적절할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예가 적절할 것 같아요. 최근에 슈퍼카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슈퍼카 같은 경우에 보통 속도가 시속 450에서 500km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슈퍼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슈퍼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도로가 왕복 2차선, 가는 쪽 1차선, 오는 거 1차선 이렇게 왕복 2차선이면 막히겠죠. 슈퍼카가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낸다 해더라도 못 가겠죠. AI 데이터 센터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칩은 넘쳐나는데 데이터의 도로가 좁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800GB 속도를 넘어서 지금 1.6TB 이상의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빛의 속도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광통신 부품사들의 낙수 효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병목은 첨단 패키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은 잘 만들었는데 정작 이걸 담을 그릇은 그러니까 포장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패키징 능력 을 올해 말까지 한 11만 장 정도 늘린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엔비디아라든지 또 AMD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큰 형님들 주문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업체인 ASE라든지 또는 엠코 같은 외주 업체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데 덕분에 이 회사들의 매출이 ASE 같은 경우에는 한 25% 늘었고요. 엠코는 5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가 이 흐름을 현재 좀 제대로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인천에 한 1,000억 들여 하이브리드 본도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패키징 수요를 싹 잡으려고 하는 한미반도체의 독보적인 전략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번째 병목은 CXL 메모리하고 차세대 메모리 쪽에서의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AI 서버가 예전처럼 속도가 안 나는 건 CPU 쪽에서의 계산이 느려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는 CXL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CPU라든지 GPU 그리고 메모리 사이에서의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뚫어주는 그런 기술인데 비싼 서버를 통째로 늘리지 않더라도 메모리 용량만 쓱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 메모리인 HBM을 도와서 AI 학습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기대가 굉장히 큰 그런 구간이죠. 지금 반도체가 1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2라운드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데요. 그 2라운드 시작되는 시점의 핵심 병목은 크게 4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이 AI 수요가 만들 전력 부족은 전력 기기라든지 또는 그리드 투자 확대를 계속 자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전이라든지 SMR 같은 경우에 장기 기저 어떤 전원 투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증권사
분야에서 리포터들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다음 막힌 곳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이기거든요. 반도체 랠리를 즐겼다라고 하면 이제 전력이라든지 광통신 그리고 패키징으로 시선을 옮길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종목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전력기기 쪽에서의 빅3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일렉, LS일렉트릭 같은 지금 가장 확실한 어떤 실적 기반의 섹터인 것 같아요. 국내 전력기기 4개사가 지금 확보한 수주 잔고가 33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이게 거의 한 5년치, 6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년치, 6년치 일감을 미리 따놨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경기가 흔들려도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있으니까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K변압기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수출을 1위에 등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기기 3대장이 강력한 상승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개별 종목으로 좀 보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얼마를 보고 있냐면 1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63만 원 보고 있고 LS일렉트릭도 3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었던 전망을 다 올려서 상향 조정한 목표치이죠. 왜 이 종목들인지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초고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정말 생산 가능한 업체가 한 20개사 정도밖에 안 돼요. 생산 가능한 20개사 업체 중에 사실은 5개사 미만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5개사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입장벽이 엄청 높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이 마음대로 따라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분야고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는 5%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에 25%를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5배 나온다라는 건 이건 정말 진짜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방산 섹터인 것 같아요.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시스템 같은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슈퍼리치들이 꼽은 투자 유망 섹터 중에 AI하고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 조선, 방산, 원자력을 나란히 2등, 3등, 4등, 5등으로 지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두 가지 성장 스토리에 겹쳐 있어요. 방산업종의 현대로템이 폴란드 쪽에서의 K2 전차 수출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고 또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쪽에서의 추가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LG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의 축으로 발표했는데 올해 피지컬 AI 쪽에서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로봇 두 트렌드를 동시에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대로템에서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든지 ABL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인데 사실 바이오가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번 2026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이전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미약품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1위 오를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어떤 자금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인내심의 싸움 종목이거든요. 임상 결과 하나가 주가를 2배 만들기도 하고 또 반토막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중요한 섹터다라고 또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섹터는 광통신과 이쪽에서의 핵심 부품인 것 같아요. 쟁스런 CEO가 GTC 2026에서 광학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언급한 다음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1년에 3000% 넘게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숨고르기 할 때마다 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일본 쪽에서의 무라타하고 함께 AI 쪽에서의 MLCC 쪽의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올해 증권가에서는 이 MLCC 쪽에서의 슈퍼사이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AI 서버 수요가 원체 엄청나게 물건들을 많이 소모하고 있고 또 물건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단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반도체만큼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정말 조용한 실속파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실적이 이미 나오거나 또 나올 종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테마만 있고 실적이 없는 종목은 이제 시장이 차갑게
쉽게 외면합니다. 수주 잔고가 있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증권사 쪽에서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종목, 오늘이 한 4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섹터가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라든지 손절 기준을 정하고 또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에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저는 섹터 배분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 배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는 중심 기둥으로 잡고 반도체 이외에 나머지 4가지 정도의 기둥으로 이렇게 섹터를 배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2025년까지는 반도체의 1극 체제였잖아요. 근데 2026년에는 다양한 업종으로 상승이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만 사면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섹터를 좀 쪼개야 되는데 국내의 주식 섹터 배분은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30에서 35%는 이제 반도체를 가져가시는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하시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근접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30에서 35% 정도의 섹터 배분, 조선하고 방산은 15에서 25% 정도로 갖고 가시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방산주에는 사실 기회거든요. 글로벌 수주 흐름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비중은 전력기기라든지 AI 인프라 쪽을 한 15에서 20%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 섹터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큼이나 구조적인 성장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이 섹터는 진짜 놓치면 후회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이오라든지 로봇 섹터도 한 10%에서 15% 비중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성장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보다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10에서 15%는 배당주라든지 가치주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잡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두 번째는 국내 비중하고 해외 비중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해외는 20%에서 30%. 국내 주식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도 추천하지 않고요. 전체 투자 자산 중에 국내 비중을 7, 80%, 나머지는 해외 비중을 한 2, 30%.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비중을 담을까? 저는 나머지 30%의 해외 주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중에 미국 주식의 ETF로 20%, 그리고 나머지 10%는 채권이나 금 ETF 같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비중으로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시장 역시 AI 테마 수혜로 우상향 흐름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전망이지만 동시에 S&P 500의 순환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닷컴 버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닷컴 버블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하는 걸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타이밍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상반기는 공격적인 포지션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방어적인 그러니까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2026년 상반기 수익률이 하반기보다 양호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상반기는 기업의 실적 시즌이라든지 또는 정책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 맞물릴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밸류에이션 쪽에서의 부담이 될 거고 글로벌 쪽에서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증권사들의 종합적인 리포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 전략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배당주라든지 가치주로 무게중심을 서서히 옮기는 게 정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진입 기준인 것 같아요. PER로 진입 기준을 좀 따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스피 PER이 7배 중반에서 8배 정도로 역사적인 평균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PER 10배 이하일 때는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12배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는 좀 줄이고 기준을 정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매수 구간이지만 방심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공식은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를 통해서 국내는 70에서 80% 비중, 해외를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지키되 상반기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공격하고 하반기부터는 방어적인 배당주라든지 가치주 쪽에서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원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매주 목요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이 바뀌는 기회의 날이죠. 요즘 시장 주식 좀 안다고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잡한 시황부터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주도주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의 흐름까지 단 한 번의 강의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안목으로 시장을 앞서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텔레그램 무료 커뮤니티에 대한 입장권도 드리니까요.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